안녕하세요. 소년아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부자라고 느끼시나요?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부자는 아닌 것 같다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몇 번째 부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고정 댓글 링크를 보시면요. 무료 사이트 수입 비교기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내용에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의 연봉을 입력하면 세계에서 몇 번째 부자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마 결과를 보시면 생각보다 내가 부자구나 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더 부자가 되고 싶다. 돈을 더 벌고 싶다라고 느끼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고요.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돈을 얻고 원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후기를 볼 때면 나는 왜 성공하지 못할까 답답함을 느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 대부분은 알면서도 실행을 하지 않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실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분들에겐 오늘 이 책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저자는 돈이 에너지라는 것을 이해하면 더 이상 돈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으로 돈과 운을 끌어당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돈과 운을 자유자재로 끌어당기는 9가지 법칙을 소개합니다. 저는 이 법칙 가운데 일부를 읽어드릴 거예요. 특히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언어의 법칙을 위주로 소개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끌어당김을 할 때 쓰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 아시죠? 100번 쓰기. 목표 쓰기 노트 하나 정해두시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해 보시죠. 그럼 여러분이 돈과 운을 끌어오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읽어보시죠. 돈은 억지로 손에 넣는 게 아니라 끌어당겨야 한다. 나폴레온 힐이 쓴 자기계발 분야 스테디셀러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사람들이 읽었고 전 세계 누적 발행 부수는 1억 부 이상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중요한 사고법이 있는데 바로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인간이 된다라는 것이다. 이것을 사고의 법칙이라고 한다. 단순해 보이지만 깊이가 있는 법칙이다. 인간은 잘 된다고 생각한 일을 잘 된 현실로 끌어당기고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일은 잘 되지 않은 현실로 끌어당긴다. 일이 잘 되어도 잘 되지 않아도 각자 생각했던 대로 현실화한다는 것이다. 당신의 의식을 채널로 생각한다면 TV나 라디오와 마찬가지로 의식의 주파수를 어디에 맞추는지에 따라 끌어당기는 현실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돈이 없어. 이번 달 카드값 어떡하지?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난처했던 경험은 없는가? 사실 돈이 없어 라고 투덜거리면 정말로 돈이 없는 상태를 끌어당긴다. 양자역학적으로 돈이 없어 라는 말은 돈이 없는 주파수를 내보낸다. 그리고 현실이 그 주파수와 공명해서 진짜로 돈이 없는 상태를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돈이 필요해. 돈을 원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돈을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돈을 원하는 주파수를 내보낸다. 가지길 원하는 주파수는 가지길 원하는 주파수와 공명하는 현상을 끌어당겨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돈을 원하는 상태를 끌어당긴다. 결과적으로 돈이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 잠재의식이 바라는 대로 돈이 없어, 돈이 필요해 라는 소원을 이루게 된다는 뜻이다.
어느 쪽이든 자기가 말한 대로 꿈이 이루어졌으니 참 얄궂다. 어떻게 하면 돈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 돈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풍요의 주파수를 내보내야 한다. 이미 풍요로운 상태의 주파수는 이미 풍요로운 상태를 끌어당기므로 돈도 풍요도 끌어당길 수 있다. 진짜 부자와 부유한 사람은 애초에 돈이 부족하다거나 돈이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칠 일이 없다. 정말로 대단한 부자는 돈은 공기처럼 이미 내 주변에 가득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돈이 공기처럼 충분하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통장 잔액이 얼마든 걱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지만 돈이 없는데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정말 돈이 없어서 힘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정말로 돈이 없어서 힘든 사람은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나한테 없는 것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춰 결핍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핍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동안에는 돈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 돈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을 떨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런 사람은 자기 안에 이미 있는 것이나 지금 가진 행복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미 있는 것이란 당신이 지금까지 배운 것, 경험, 이미 가진 능력이나 기술, 인간관계, 인맥 등이다. 지금 있는 풍요, 지금 있는 행복을 깨닫는 일이 부의 주파수를 내보내는 비결이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은 무엇일까? 내게 있는 풍요는 무엇일까? 생각나는 대로 노트에 적어보자.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아픈 곳 없이 건강하다. 나에게는 세상의 것들을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멀쩡한 몸이 있다. 달에 몇 번 정도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안심하고 잠잘 수 있는 집이 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적다 보면 당신이 얼마나 행복한 상태인지 깨닫게 된다. 이미 손안에 있는 하루하루가 행복하다고 느끼면 당신의 삶은 풍요의 파동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리고 풍요의 파동이 풍요를 끌어당길 수 있게 된다.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우선 자신이 내보내는 주파수나 파동을 바꾸자. 당신이 내보내는 에너지의 질이 달라지고 그에 걸맞은 에너지가 공명해서 그런 현실을 끌어당길 수 있다. 돈이라는 에너지를 이해하고 부자의 사고법을 이해한 다음 나 자신이 그렇게 변해야 한다. 돈을 벌고 돈을 가진다는 생각보다 당신 자신이 변해서 돈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편이 훨씬 쉽게 당신 곁으로 돈이 오게 하는 방법이다. 다음 법칙부터는 돈을 끌어당기는 구체적인 사고법과 방법을 이야기한다. 우선은 양자역학 법칙과 함께 돈을 끌어당기기 위한 마인드를 갖추자. 언어의 법칙. 인생을 바꾸려면 순서가 있다. 첫째, 의식이 바뀌면 사고가 바뀐다. 둘째, 사고가 바뀌면 말이 바뀐다. 셋째,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넷째,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뀐다. 다섯째,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뀐다. 이처럼 의식, 사고, 말, 행동, 습관, 인격의 순서로 습관이나 인격이 바뀌면 현실이 바뀌고 이런 변화가 쌓여 인생이 바뀐다. 단 사고는 간단하게 바뀌지 않는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현실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인간은 누구나 어린 시절부터 쌓인 경험에 바탕을 둔 정보가 잠재의식에 있는 탓이다. 그것이 고정관념이나 상식이 되고 사고방식을 형성하고 행동방식을 제한한다. 예컨대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돈 이야기하지 마라. 돈은 더럽다.
부자는 나쁜 일을 한다 등 돈에 대한 어떠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버리면 성인이 된 후에도 돈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나 상식이 생기게 된다. 아인슈타인도 상식이란 18세까지 얻은 편견의 집합이다 라고 말했다. 앞서 생각한 일이 현실이 된다 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는가? 하지만 생각만 한다고 해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을 바꾸기란 어렵다. 나와 세상을 보는 사고방식도 비슷하고 음식뿐 아니라 물건 고르는 취향은 물론 취미까지 같은 이상적인 파트너를 열심히 머릿속에 그려도 갑자기 이상적인 애인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세금을 떼지 않고 온전히 내가 가질 수 있으며 일하지 않고도 10억 원을 손에 넣고 싶다고 생각해도 현관문을 열고 2분 만에 10억 원과 마주하는 일은 없다. 어떤 일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시차가 있는데 이 시차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바로 말의 힘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이나 사고는 양자역학적으로는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상상이나 사고를 현실화하려면 파동성에서 입자성으로, 즉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 소립자가 관측되면 파동성에서 입자성으로 변하는 것처럼 생각이나 상상을 언어로 말하는 순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면서 파동성에서 입자성으로 바뀌고 모든 일이 구체적으로 변한다. 즉, 당신이 하는 말로 현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말을 바꾸고 이를 통해 현실을 바꾸는 것을 언어의 법칙이라고 한다. 언어에 힘이 있다는 믿음은 예전부터 동양 사상에 잘 나와서 동양인에게는 낯설지 않다. 말이 씨가 된다라는 속담이나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말하면서 배를 문지르면 배앓이가 낫는다는 믿음이 그 예다. 나를 위한 긍정의 말을 내보내면 잠재의식이 바뀐다. 말은 의식해서 바꿀 수 있다. 못해 라는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마음을 돌려 잠깐, 아니지, 할 수 있어 라고 의식해서 말하면 된다. 이처럼 말의 힘으로 자기 암시를 거는 방법을 어퍼메이션이라고 한다. 어퍼메이션이란 말의 힘으로 잠재의식을 바꾸는 것으로 이상적인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말로 확신하는 것이다. 어퍼메이션은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자기계발의 세계적 권위자 루 타이스가 잠재력 발휘를 위한 스마트 토크라는 책에서 언급해 유명해졌다. 루 타이스는 말이 인생을 결정한다 라고 했다. 실제로 내가 매일 말하는 돈을 끌어당기는 어퍼메이션을 소개하겠다. 나는 무한대로 풍요롭다. 나는 돈을 사랑한다. 나는 돈에 감사한다. 나는 돈을 끌어당긴다. 나는 타인에게 기쁨과 가치를 주는 사람이다. 나는 돈을 나눠준다. 나는 돈으로부터 자유롭다. 나는 사랑과 봉사를 위해 돈을 쓴다. 이 말을 하루에 10번 이상 되풀이해보자. 어퍼메이션의 힘으로 잠재의식이 바뀌고 돈을 끌어당길 수 있다. 당신도 말의 힘을 이용하면 풍요로운 생활을 손에 넣을 수 있다. 모든 것은 에너지다. 고로 말도 에너지다. 모든 것이 에너지이므로 언어 또한 당연히 에너지다. 당신이 소리내서 내보내는 에너지라서 나와 타인 모두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언어 에너지를 양자역학 관점에서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언어 에너지는 말 곱하기 목소리의 주파수. 언어는 말과 목소리의 주파수로 나눌 수 있다. 말은 좌뇌를 사용해서 내기 때문에 언어의 입자성 세계에 해당하고 목소리의 주파수는 뉘앙스에 따라 소리내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감정적인 파동성 세계에 해당한다.
즉, 같은 언어라도 소리의 주파수가 바뀌면 언어 에너지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때 우리는 고마워 라고 말한다.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고마워를 말하는지에 따라 목소리 톤이나 발성 방법, 목소리의 주파수가 달라진다. 전혀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겉으로만 드러나는 고마워와 마음에서 우러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고마워를 비교해보자. 같은 세 글자인데도 전달하는 느낌이 다를 것이다. 요컨대 같은 말이라도 목소리 주파수가 바뀌면 언어 에너지가 다르다. 언어의 법칙에서는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과 감정으로 말하는지도 중요하다. 변하려면 말부터 바꿔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말을 바꿀지 알아보자. 언어의 법칙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말부터 바꿔야 한다. 말을 바꾸면 여러분의 자기 인식이 바뀐다. 당신이 평소에 사용하는 말버릇을 생각해보라. 그 다음 그것을 종이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어보는 것도 괜찮다. 그 말들을 긍정적인 언어로 바꿔보자. 매일 바빠. 매일 충실해. 자신이 없어. 자신 있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있어. 별 볼 일 없는 하루였어. 무사히 하루를 보냈어. 이제 한계야. 끝까지 해냈어. 돈이 없어. 나한테 이만큼이나 돈이 있어. 말버릇은 각자 다르겠지만 우선 부정적인 말을 가려내서 긍정적인 말로 어떻게 바꿔야 할지 생각한 후에 의식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기를 연습하자. 성공한 사람들이나 부자들이 절대로 쓰지 않는 말이 있는데 몇 가지 소개하겠다. 돈이 없다. 돈이 없다고 말하면 잠재의식에 자신과 돈은 인연이 없다고 각인되므로 돈이 없다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 돈만 있으면 성공한 사람은 돈이 있든 없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부터 생각한다. 돈을 손에 넣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자. 무엇이 나쁜 탓이야. 돈이 없는 이유를 경기가 나빠서, 법이 나빠서, 코로나 영향 때문 등 사회나 환경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바뀌려고 하지 않는다. 어떤가? 평소에 자주 하면서 내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던 나의 말버릇이 있는가? 돈에 대한 말버릇을 바꾸기만 해도 인생은 달라진다. 신약 성서 요한복음 1장에도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란 만물의 근원, 우주의 원리를 말한다. 실제로 말에는 사물을 창조하는 힘과 우주를 창조하는 힘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생물이라도 인간만이 말을 다룰 줄 안다. 원숭이나 침팬지는 차를 발명하거나 비행기를 만들지 못하고 인간만이 이 세상에 있는 온갖 것을 창조할 수 있다. 말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나는 전 세계에서 몇 번째로 부자일까? 당신이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부자인지 알고 있는가? 에이, 세계적으로 따지면 부자는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당신이 세계에서 어느 정도 부자인지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무료 사이트인 수입 비교기에서 당신의 연봉이 전 세계에서 몇 % 안에 들어가는지 알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 국가명, 연봉이나 월급, 세대 인원수 등을 입력하면 당신이 사는 나라와 세계에서 상위 몇 % 부자인지 알 수 있다.
시험 삼아 당신의 연봉을 입력해서 알아보자. 그러면 당신이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부자인지 알게 된다. 연봉이 4천만 원이고 1인 가구라면 한국에서는 상위 21%, 전 세계에서는 11%라는 결과가 나온다. 만약 연봉이 8천만 원이고 1인 가구라면 한국에서는 상위 10%, 전 세계에서는 상위 4%라는 결과가 나온다. 이런 결과도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국민 한 사람당 총소득은 미국 달러로 겨우 530달러라고 한다. 이제 연봉이 4천만 원이라면 전 세계에서는 부자라는 사실을 알았다. 세계를 둘러보면 자신이 얼마나 풍족하고 혜택받는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알 것이다. 그런데도 자신에게는 돈이 없다고 믿고 돈이 없다고 습관처럼 말하고 돈이 없는 주파수의 에너지를 내보내 굳이 돈이 없는 현실을 끌어당긴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는가. 우선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알고 인식을 바꾼 다음 말도 바꾸자. 그러면 풍요의 마인드가 생기고 돈을 끌어당기게 된다. 수많은 가능성이 존재하는 세계.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보거나 측정하지 않을 때 전자는 수많은 가능성이 중첩된 상태로 존재한다. 파동 상태로 여러 위치에 존재할 확률을 갖고 있다가 관측하면 순간적으로 한 점으로 수축하며 파동 상태에서 입자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다. 어린 시절 소풍날 어머니가 만들어준 도시락을 떠올려보자. 도시락 뚜껑을 열기 전까지 두근두근 설렜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도시락 뚜껑을 열기 전까지 도시락에는 수많은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치킨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반찬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뚜껑을 연 순간에 어떤 한 가지 상태가 되어 내용물을 관측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1957년에 미국 물리학자인 휴 에버렛이 주장한 다세계 해석이 있다. 다세계 해석에서는 미시세계도 거시세계도 모두 중첩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확률에 따라 결정되는 사건의 수만큼 세계는 수많은 갈래로 나뉘어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 다세계 해석은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평행세계가 있다라는 생각과 같다. 평행세계란 우리가 사는 우주 외에도 수많은 세계에 내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해석이다. 예컨대 식당에서 무언가를 주문할 때 주문하기 전까지는 무엇을 먹을지 다양한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카르보나라를 먹는 세계, 튀김 정식을 먹는 세계, 카레 돈가스를 먹는 세계 등 여러 가지 세계가 나란히 존재한다. 만약 당신이 튀김 정식을 주문하면 튀김 정식을 먹는 세계로 들어가지만 다른 차원에서는 당신이 다른 메뉴를 먹고 있는 세계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개념이다. 현재도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평행 세계가 있는지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학 교수이자 이론 물리학자인 리사 랜들 박사는 5차원 우주론을 주장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맥스 태그마크 교수는 다중 우주론을 주장했는데 그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10의 500승계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주가 존재한다고 한다. 평행 세계라는 개념은 우리 인생에 적용할 수도 있다. 인생은 선택과 결단의 연속이며 선택하기 전까지는 수많은 가능성의 우주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즉, 당신의 연봉이 4천만 원인 세계도, 1억 원인 세계도, 10억 원인 세계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말이다. 나의 선택이 가능성을 만든다. 양자 역학적 관점으로 세계가 성립되는 과정을 보면 지금 당신이 처한 현실 또한 당신이 과거에 한 선택과 결정으로 끌어당긴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상태에서 인생을 바꾸기 위해 해야 하는 일도 알 수 있다.
그렇다. 바로 부자가 되겠어. 라는 결심이다. 큰 인기를 얻은 일본 만화 원피스의 주인공 루피는 책 시작부터 나는 해적왕이 되겠어. 라고 선언한다. 해적왕이 되고 싶다가 아니라 되겠어 라고 말했다. 만화가 연재 중인 지금까지도 그 목표를 향해 모험하면서 전력 질주하고 있다. 당신이 이 책을 통해 바로 그 루피가 되었으면 한다. 잠깐, 해적이 아니라 부자가 되라는 것이다. 그러려면 먼저 나는 부자가 되겠어 라고 결심해야 한다. 이제부터 전할 내용은 부자가 되기 위한 사고방식인데 아무리 방법을 말해도 스스로 그렇게 되겠다라는 결심이 서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부자가 되고 싶어로는 돈이 없는 현실을 끌어당길 수 있으니 그걸로는 안 된다. 부자가 되겠어 라는 미래를 이 시점에서 선택하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은 아직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다. 당신이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면 부자가 되는 평행 세계가 선택되어 시작되기 때문이다. 다중우주론에 따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부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각자가 정의해도 좋다. 연봉 1억 원도 3억 원도 10억 원도 연수입 350억 원도 상관없다. 그렇게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다짐하면 보이지 않는 파동 상태인 가능성이 보이는 입자 상태가 되고 현실로 이루어진다. 엘리베이터로 바꿔서 생각하면 알기 쉽다. 여러분이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아직 어떤 버튼도 누르지 않았다고 해보자.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움직이지 않고 당신을 어디에도 데려가지 않는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다. 3층에 갈지 5층에 갈지 옥상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에 따라 누르는 버튼이 달라진다.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다. 인생도 완전히 똑같다. 인생에서도 갈 곳을 정하지 않는 한 목적지에는 도착할 수 없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도 어느 정도 부자가 되고 싶은지 명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그곳에 도착할 수 없다. 연봉 1억 원을 목표로 하고 싶은지 3억 원을 목표로 하고 싶은지 혹은 1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싶은지 목적지를 정해야 현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로비에 있는 당신이 원하는 연봉이 1억 원이라면 1층을, 3억 원이라면 3층을, 10억 원이라면 10층을 각자 자신의 의지로 버튼을 누를 수 있다면 엘리베이터는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버튼을 누를 때는 인생의 가능성을 넓힐 수 있는 선택을 하자. 그 버튼을 누르면 가슴이 뛸지, 밝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결정해도 좋다. 어떤가? 눌렀는가? 나는 부자가 되겠어. 나는 연봉 몇억 원을 벌겠어. 라고 말했는가? 결단을 내리고 말로 할 수 있다면 이제 그 평행 세계로 이동할 수 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